받으신 분도 계시고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이제 7차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주소를 알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알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LH나 행정기관에서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려줘야죠. 근데 전혀 안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이 전화번호 알기도 어렵죠. 주소 알기도 어렵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몇 차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배반을 안 해줍니다. 주말에는. 읍장하고 싸워, 총무과장하고 싸워, 담당 팀장하고 싸워. 그야말로 지쳐 쓰러질 지경이야. 왜? 좋죠? 예, 예, 좋습니다. 좋은데 왜 이제 저희가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를 했냐면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찾기가 쉬우셔요. 예, 그래서 거기다 해다가 이제 싸우다가 안 해줘가지고 방법을 찾고 찾다가 여기를 찾은 거예요. 이 지금 여기 찾아오느라고 힘드셨죠? 저희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 있으니까 예? 거기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 때 여기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임원분께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모시고 오고 했는데 대책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만 5년차 이렇게 이제 그 대책위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위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오해를 많이 사요. 저 대책위를 하면은 집이 한 채 생긴다더라. 예? 대책위를 하면 이제 이권에 관련돼 가지고 예?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있죠. 재개발하고 틀립니다. 재개발도 요즘에는 이제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법적 절차대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 일도 해보기 전에 이제 요즘은 콩밥도 아니라 그러더라고. 이제 저기 교도소에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대책위 활동을 하려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험난하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주소를 알기도 어렵고 핸드폰 번호 알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설명회 개최하는데도 제가 그 위원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법무법인 화담 우리는 법무법인 하우업을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자문받고 있는 법무법인 JP도 제가 맨 처음에 21년 8월 30일 날 발표가 나고 21년 9월 6일 날 임시 모임을 할 때 이 주민대책위에 지금 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생각이 이제 좀 다르고 해가지고 그 주민대책위에 있는 사무실도 만들게 된 경위가 그렇고 이제 거기에 자문해주고 있는 법무부인 JP도 그때 이제 거기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 한숨을 돌리셔도 될 부분이 뭐냐면 대책위끼리 서로 싸우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예요? 그죠?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전부 손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여기 대책위는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이제 천천주민대책이라고 해다가 천천주민대책이니까 천천히만 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대책이 이름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다가 이게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 니만 대변하는 대책이다 또 이렇게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대책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 주민대책이건 그 다음에 이제 수영리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이제 활동을 잘 안 하시지만 수영리 주민대책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렇게 세 개의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는 어느 대책이건 써주시라고. 왜 써야 돼요?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를. 여기 다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지 이게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해들을. 이게 동의서 써주면 내 땅 날아가는 줄 알고 또는 내 개인정보 털리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LH에서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제도에도 관련 근거도 없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라고 해요. 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여러분들 잘 공개 안 하시잖아요. 주민번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여기 토지주분들이 잘 결속이 돼서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강변을 해줘야 되거든. 니들 어떤 근거로 동의서 썼으면 됐지 주민등록증까지 카피해서 내라고 그랬냐. 혼내줘야 되는데 여기 토지주분들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해라는 대로 해. 내가 어느 대책을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예내하고 하는 거 해. 좋지. 그 정부에 말 잘 듣는 것도 좋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강변을 하고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셔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잖아요.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말을 하면은 진짜 화가 나는 게 대책위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너무도 이제 좀 화가 나고 답답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넘어서 이제 대책위끼리 참 잘 협력하는 관계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협력 모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오는 20일 날 3개 대책위가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이 모여서 이주야 택지나 협의자 택지나 생활대책용지나 대토용지나 그 다음에 생계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3, 4차에 걸쳐가지고 그 대책위끼리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적으로 진행하니까 이제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는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주의 절반, 토지 면적의 절반 우리가 69만 평 중에서 이 국공유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8% 다시 말하면 69만 평이죠. 전체 69만 평 중에서 천천리 면적이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9만 평 정도가 국공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60만 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절반 면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지주가 82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한 450명 정도의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아야만 우리가 그나마 10% 정도 더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이 보상대책위는 지금까지 만 5년을 열심히 설명회를 7차에 걸쳐서 하고 앞으로 4월 4일 날도 여기에서
8차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까지 만 5년이 도래할 동안 계속 이렇게 우편물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몇 장이나 동의서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주민청 감정평가서 동의서. 그야말로 모르시죠, 당연히. 예, 모르시죠. 지금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 절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노력해보자. 그래서 이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시면은 간접보상 생계대책 뭐 수요제도 수요조사해내라고 여러분들한테 우편물 보내드렸죠.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편물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우편물 못 받으신 분. 반드시 우편물 못 받으신 분들은요, 여기다가 저기 동의서 써주시면서 본인 살고 계신 주소 있죠? 반드시 좀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내가 대토 대상인지,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 대상인지, 협의자 택지 대상인지, 생계조합 대상인지, 대토 대상인지, 그런 하나하나의 여러분들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스스로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문을 받으시고, 먼저 여기 지금 세무사님 와 계시거든요. 저희 지금 저기 고려 세무법인에서 와 계신데, 이재호 회계사님이 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보상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미리 마련하셔야 돼요? 마련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꼭 미리 절세 전략을 마련하셔야 돼요. 네. 닥쳐서 하시면 마음이 급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꼭 나중에 이렇게 할 걸. 지금 어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천에서도 상당히 지금 내용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서 어천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아주 거세게 이 공공주택에 대한 이런 반대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천에 교훈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가 많이 거기에 공부회로 많이 갔어요. 분당 LH 사옥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기어가기도 해봤고, 예, 집회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이 봉담 3지역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지금 막 화가 나 있어야 되거든요. 토지주들이. 왜 화가 나 있어야 되냐면, 서리풀 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리풀? 서울에? 못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67만 평입니다. 우리보다 2만 평이 적은데, 서울에 서리풀 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도 18,000가구가 계획되어 있는 곳이에요. 2024년도에 지구 지정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 거기는 벌써 지구 지정 전에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보상팀을 꾸려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24년도에 했는데 우리는 몇 년도에 했어요? 21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렇게 새치기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죠? 이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왜 이렇게 반대를 해? 얼마나 더 벌으려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모순덩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강제 수용이라는 제도가.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 강제 수용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직도 우리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나라에서 이게 진행되면 되겠어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 근데 그리고 땅을 뺏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 왜 내 땅 뺏기면서 왜 뭐 토지주의 절반, 토지 면적의 절반에 대해서 동의서를 누구더러 받아오르는 거예요 이거? 화나지 않으세요? 반합니다. 진짜 화나는 일이에요. 대책위가 오해를 받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대책위에 여기 지금 우리 서울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여기 오늘 일정에서 못 오시는 분 우리 서울에서 네 분이 지금 여기 고모님도 오셨는데 대책에서 임원분들 회비내 주시는 걸로 해서 지금 근근히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저도 제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움직이는 거 전부 다 해가지고. 근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당한 일들을 저희들이 앞서서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기 계신 저기 우리 카메라를 저 오늘 촬영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요. 봉담삼 그 보상 대책이 홈페이지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홍보를 아주 잘못해가지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예, 그런 것도 직접 만들어 주시는 저기 봉사자분들도 계시고, 예? 여기 영상도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시는 분도 계셔요. 묵묵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전까지 지금 5년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작년부터 일하고 있다가는 집에서 저기 뭐야 하도 혼나가지고 돈도 안 벌어오지. 그래서 저도 작년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도 절박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5년 동안 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를 토지주의 절반, 토지 면적의 절반을 못 받을 경우에는 대책에서 한 게 뭐 있어 저거? 이런 소리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뭘 해도 대책위에 내가 주변 토지주한테도 이런 그 동의서를 써야 된다. 이거 동의서 내야 된다. 네? 설명회도 참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뭔지를 알아보고 절세 전략,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보고 이러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다행인데 아유 저 하든지 말든지 저 왜들 대책이 때문에 보상이 늦어진대 이런 소리 하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위원장님, 네. 동의서 써주면 손해 봐요, 안 봐요? 다 아시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동의서 써주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그럼 우리 편의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몇 퍼센트요? 10%. 이게 옛날에는 우리 편의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3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차이가 나도. 근데 요 나쁜 사람들이 누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부. 네, 정부도 나쁘지만 사실은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그런 그 내용들을 건의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그 간극 차이를 10%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재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법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를 주물렀다 폈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못 받는다.
여러분들 보호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쳤어. 그래서 여기 중에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시고 좀 이제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일 좀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예. 꼭 좀 지원자가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정홍철 변호사님. 네,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제가 변호사님이 안 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시 정각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간접보상과 이제 이 생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들으시는데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상황들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내 평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조건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무법인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와서 했죠? 아우 하우에서 법무법인 하우에서 왔죠. 이번에는 법무법인 화담에서 오셨거든요. 예, 화담의 정홍철 변호사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우리 정홍철 대표 변호사님께 좋은 설명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토요일날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계속 자리가 되니까 좀 지치시죠 이제. 아직도 사업이 갈 길이 멀고 남은 일정도 아직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는 뭐냐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업 되는 만큼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도 또 더 지연되고 더 관심도 떨어지면 결국 이게 모든 나중에 보상에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먼저 지쳐버려요. 지치면 어떻게 되냐면 낮은 가격에라도 빨리 보상을 바라는 분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와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기보다는 아유 그냥 빨리 받고 말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모아들면은 결국 그 피해는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막상 그렇게 해서 빨리 되어서 좋겠다. 빨리 되는 게 좋아. 그래서 빨리 하고 났어요. 근데 막상 이제 금액이 통치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금액으로 받을 거면은 사업을 안 했어야지 라고 이제 결론을 또 짓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끄니까 결국은 빨리 보상되겠다. 그래서 빨리 보상이 돼야지 뭐 계속 다투어서 뭐 하겠냐. 주는 돈이 거기겠지 라고 하다가 결국 보상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보상할 거면은 안 받지. 누가 이걸 사업에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했겠어라고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무한 반복이 되는 게 결국은 하나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업 시행자는 시간을 늘어뜨릴수록 훨씬 더 저항이 약해지고 낮은 보상 가격에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업 시행자가 하는 요즘에 좀 보면은 대략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사실 한 2년 내에 보상을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덜 지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쪽에서도 속도감 있게 하는데 마치 이거는 지구청 하나 딱 던져놓고 여기가 사업성이 있나 없나 그때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사업성이 없으면 점점 무산되는 쪽으로 가다가
또 사업성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점점 또 하는 척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지치지 않고 내 재산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 소개하는 거는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대책위 자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 유튜브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을 만한 거 궁금한 게 생겼을 때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 군데 지금 여러분 오늘 보듯이 이렇게 설명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상 절차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듣고 계속 들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또 소유자 추천 동의서가 또 있어요. 아직도 안 쓰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쓰신 분들은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이거 왜 쓰냐 이거 써가지고 내가 나중에 협의해 받는 게 뭐 문제가 없냐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이유는 당연해요.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치 않으니. 그래서 이런 절차들은 다 생략하고 제가 협의 단계 이 절차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보상금은 일단 사업시행자가 맨 처음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매수.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맨 처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사라. 강제로 뺏지 말고 사라. 그래서 서로 매수 매매 관계를 맺어라. 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처음에 매수 관계를 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소유자,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추천하는 평가사가 있으면 당연히 감정금액이 우리 쪽에 조금이나마 더 유리해질 건데 사업시행자, 시도지사가 있는 사업 쪽에서 있으면은 우리 의견을 반영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소유자가 이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그 조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왜? 어떤 지구에 보면은 대책위가 두 군데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한 44%, 한 군데는 45%의 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우리 쪽에서 평가사 넣을까요? 너희 쪽에서 평가사 넣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 평가사를 지정해야 될지 이제 사업시행자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구의 51% 이전 소유자의 동의, 그 다음에 그 소유자의 51%인데 그 면적도 50%가 넘어야 된다는 걸 조건으로 해서 결국은 협의 감정에서 소유자 추천은 소유자 총수의 50%, 그 총수가 결국 합한 면적도 50%가 넘어야지만이 너희가 한 명의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넣을 수 있게 해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런 동의서를 계속 써야 돼요. 결국은 내가 동의서를 써가지고 과반을 넘으면은 추천을 되고 내가 동의서를 안 써가지고 과반을 못 넘으면은 아무도 추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 빠지면 괜찮지 않을까? 빠져도 돼요. 50%만 넘으면. 근데 내가 빠짐으로 해서 저 사람이 빠지고 저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저 사람도 빠지고 결국 그래서 50%가 넘지 못하면은 추천을 못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먼저 써야지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 50%를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아까 뭐 10% 얘기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10%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이 격차에 대해서 뭐 따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 시행규칙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이 세 명의 평가사의 격차가 10% 이상이 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100이라는 금액을 썼어요. 시도지사 측 평가사도 100이라는 금액을 쓰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 소유자 측 평가사가 얼마를 쓸 수 있어요? 10% 내에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110을 써요. 그러면 100, 110을 쓰면은 산술에서 더해서 나누면 103.3이 나옵니다. 소유자 측 평가사가 없으면 100인데 평가 금액이 있음으로 해서 최소한 103.3, 3% 정도는 최소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3% 금액이 적습니까? 내가 저 동의서 하나 쓰면은 내 금액이 3%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저기 동의서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내 재산을 누구든지 싸게 가져가라라는 아주 마음이 있는데 그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소유자 측 평가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통지가 되면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마음에 들면 매매 계약을 할 것이고 매매 계약이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수용 이의제기를 소송이라는 단계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보상금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할 거니까 뭐 얼마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낮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협의 금액이 높아야만 유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높은 금액을 받고 적게 증액되는 게 낫지 처음에 낮은 금액을 받고 높게 증액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너무 좀 긴 시간이 왔죠. 지금 21년도에 이제 의견 청취가 21년 8월 30일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 기준일이 되는데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보상 외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뭐 택지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보상에 있어서 기준일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 이후에 있던 사람들은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25년까지 왔는데 25년에는 결국 지구 지정은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보상 연락 공고에서 결국 보상 진행되고 여러분들한테 협의 평가 금액이 주어지는 건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상 절차는 다 넘어갈 거예요. 저희가 아까 보니까 이걸 받으셨을 거예요. 그 수요 조사라고 해서 받으신 거 있죠. 예전에 집으로 배송된 게 있을 건데 받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협의 양도인 택지를 할 것이냐, 대토 보상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주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냐 이런 것들의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뭔지를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이주 대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았는데 그 아까 기준일 이전부터 1년 이전부터 살았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보상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상이 되면서 여러분들 보고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내 집을 뺏기고 떠나야 되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지역에 다시 살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주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게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이제 나온 게 이주 대책이라는 걸 세워라라고 나왔어요. 이주 대책. 이주 대책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이 되게 하라 이런 내용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집 지을 땅을 줄 수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그 다음에 아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주자 주택. 그 다음에 이주 정착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주 정착금은 돈으로 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셋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주 대책에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우리는 공공주택 지구니까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돈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도로 사업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지금 도로 사업이다. 그러면은 땅이 있겠어요? 집줄 땅 없겠죠. 아파트 없겠죠. 그러면 도로 사업은 이주 정착금만 줘요. 이런 택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는 그게 있으니까 땅으로 받을래, 아파트로 받을래, 돈으로 받을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제일 유리해요? 택지가 제일 유리해요. 아파트보다는 택지가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제일 불리한 건 뭐냐? 돈으로 받는 거예요. 택지는 어떻게 주냐면은 265제곱미터 80평 정도의 땅을 여러분들한테 그 분양받을 권리를 줍니다. 얼마에 되냐면 조성원가가 있어요. 조성원가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조성원가의 한 75에서 80% 수준, 80% 내외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해줍니다. 자, 80평짜리 땅을 조성원가의 한 80%에 받는다. 그건 무슨 의미냐? 이 땅은 원래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조성원가가 100이면 땅 파는 사람들이 LH가 그걸 100에 팔까요? 절대 100에 팔진 않겠죠. 조성원가가 100이고 원가가 100이에요. 그러면 보통 얼마에 파냐? 130에서 150 사이에서 팔아요. 근데 나는 얼마에 분양받았다? 80에. 그러면 이 땅은 팔리는 가격에 비해서 절반 60% 정도 수준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억짜리 땅을 분양을 받았다 예를 든다면 3억짜리 땅은 요즘 잘 없어요. 3억짜리 땅을 분양받으면은 그 땅 가격은 나중에 시세로 팔면은 한 5억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2억 정도의 차익을 바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택지. 주택은 어떻게 하냐? 주택은 일반 분양가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당첨이 되면. 그러니까 경쟁률이 세면 유리하겠죠. 경쟁률이 센 데 들어가서 내가 주택을 받았다, 아파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당첨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니까 유리하겠죠. 거기다 플러스 뭐가 되냐면 내 아니 건물 말고 대지 지분이 있어요.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조성 원가의 80% 내외로 줍니다. 그럼 아까 땅은 조성 원가의 80%를 265제곱미터를 받았는데 아파트는 대지라고 해도 10제곱미터 왔다 갔다 해요. 10제곱미터 대지 부분만 내가 조성 원가의 80%로 받으니까 훨씬 주택이 더 유리하겠죠. 다만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의 프리미엄이 또 붙으니까 그건 얼마가 될지 모르는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분양된 거는 프리미엄이 전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양이 만약에 뭐 100대 1, 뭐 200대 1을 갔다면 프리미엄 자체가 한 매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차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택은 그 바라는 주택 아파트는 그런데 택지는 처음부터 공급 가격이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 공급 가격이 한 60%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 난다. 이주 정착금은 아까 기준일 이전 1년 이전에 오지 않고 기준일보다는 빨리 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받게 됐는데 1200에서 2400까지 그 한계점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뭘 받겠냐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도 있고 이주자 주택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물어봤냐 평수를 물어봤습니다. 몇 평대로 원하냐 주택을 받으면 그랬더니 이제 80평도 있고 90평도 있고 100평도 있고 100평 이상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조성원가의 80% 내외로 주는데 몇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265제곱미터라고 하니까 80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80평이 넘는 땅들은 그러면 조성원가의 80% 정도로 공급하냐? 아니에요. 80평 265제곱미터 넘는 땅들은 조성원가하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가로 매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65제곱미터까지는 내가 조성가의 80%를 사고 근데 난 좀 큰 땅이 필요하니까 일반 분양가를 물더라도 더 갖고 싶어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나는 일반 분양가 갖는 그 평수는 별로 싫어. 난 딱 싸게만 받을 거야 라고 해야 될지 그걸 선별해야 돼요. 100평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그 조성가 그 80% 준다고 해가지고 다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지구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분양이 전혀 안 되는 지구가 나와요. 힘든 지구가 나와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머리를 이제 그 사업심리학 쓴 거예요. 이거 일반 분양 안 되는데 택지가 그럼 어떻게 하지? 이주자 주택 받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받을 거니까 이주자 주택에 묶어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주자 주택을 80평이 아니라 110평으로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주자 주택 받는 사람들은 80평까지는 아까 말했던 조성가에 맞지만은 80평이 넘는 30평은 다 분양가로 갖고 판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다 보니까 일반 분양 수가 줄어서 사업이 진행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 부분을 전가를 시키는 게 이주자 택지 받는 원주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면적이 넓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돼요. 싸게 받을 수 있는 면적만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난 큰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내 일반 단위로 내려서라도 내가 받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인데 그것도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하게 연관된다. 왜냐? 2분양 나는 땅에 일반 분양 가격으로 받으면 나중에 그 가격으로 팔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협의 양도인 택지는 뭐냐면 내가 여기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주자 택지, 이주대책은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여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고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땅을 일을 안 하고 파는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먼저 사라고 했죠. 근데 금액이 낮게 나왔는데 누가 이걸 사겠어요? 금액이 낮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한 거고 금액이 낮게 나왔는데 누가 이걸 내가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팔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그냥 나한테 매매를 해서 넘겨주면은 굳이 이의절 작업하면은 여기에 땅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 땅은 뭐냐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40에서 265 어떤 데는 한 300제곱미터까지 갈 때가 있어요.
요걸 먼저 분양받을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협의 양도의 주택 85제곱미터 국민형 주택 이하의 주택을 먼저 살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건 상관없는데 이거는 분양 모집을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그때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냥 주택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주는데 얼마에 주냐? 아까는 조성원가에 준다고 했죠.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성원가에 80% 정도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주냐? 감정평가금을 줘요. 감정평가 금액은 일반 분양 금액보다는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업지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땅 가격을 샀을 때 내가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지구라고 한다면은 받아놓으면은 이 땅값도 뛰겠죠. 근데 여기도 역시나 미분양이 나거나 아니면은 분양이 원활치 않다고 생각되면은 받아놓으면은 이것도 폭탄이 되게 돼요.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이런 권한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당근을 제시합니다. 보상금액이 낮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보상금액을 그냥 계약을 하고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지구의 해외 양도일 택지를 공급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꼭 받고 싶다. 받지 않겠다. 보상금 통보에 고민하겠다. 결론은 뭡니까? 보상금 통보에 고민한다는 게 어쨌든 맞는 거일 거예요. 내 보상금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그걸 저걸 받기 위해서 판다. 지금 당장은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먼저 이 수요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는다면 얼마의 면적을 받냐? 뭐 80평 뭐 이렇게도 돼 있고 100평도 있는데 일단은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가 나온다는 걸 보셔야 돼요.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를 너무 큰 평수를 받으면 나중에 매매를 할 수 없을 상황도 되긴 돼요. 매매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저기 주택을 받겠냐 아니면 택지를 받겠냐라는 물음도 있었어요. 아파트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땅을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땅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상금 받고 고민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상을 받고 할지 안 할지 한다면은 땅을 받을지 아파트를 받을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관심 유무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체크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보상금이 좀 잘 나오면은 협의 양도인 택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대책이나 이쪽에서 협의 양도인 택지에 대해서 전혀 무심하게 해가지고 결국 사업시행자가 한 30필, 한 20필지 뭐 아파트도 한 20채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추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고 어떻게 추첨을 하냐면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팔아요 일단. 매매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 협의 양도인 택지라든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추천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떨어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팔기만 팔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요가 그 정도로 많다고 생각되면 미리 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대책위가 어쨌든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얘기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이렇게 나갈 사람들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물량은 협의 양도의 택지와 협의 양도의 주택으로 잡아주세요 라고 해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협의를 할 때 물량 때문에 고민해서 아유 내가 저거 가려고 했더니 경쟁률이 벌써 뭐 3대1이래 5대1이래 그래서 내가 추천권을 가지는데 그래봤자 될 것 아니야. 협의해서 나는 받고 싶은데 안 되겠네 라는 결론을 안 가지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 부분도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 대토를 물어봤어요. 대토는 뭐냐면 보상금 대신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상금이 10억 나왔는데 지금 10억 받아가실래요? 라고 하면은 10억을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요 10억을 지금 내가 당장 쓸 데도 없고 그래서 10억을 받지 않겠어요. 대신에 당신들이 개발하고 나서 개발된 땅 10억치로 내가 받을게요 라는 게 대토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보상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받아야지라는 분들은 방법 없어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돈을 받으셔야 되지만 이 보상금을 지금 당장 운용하기도 그렇고 향후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땅으로 받고 개발자는 땅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팔든지 아니면 거기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 수요는 먼저 조사해야 돼요. 근데 그 수요는 아까 그 협의 양도인 택지보다는 먼저 선행해 나갈 수 있어요. 먼저 보상금을 얼마 받으면 결정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상금에 여유가 있냐 없냐라는 결정이에요. 내가 오늘 집 한 채 가지고 보상을 받는데 대토 나와봤자 이름 못 받아요. 근데 내가 집도 있고 딴데 또 땅도 있고 이거 부속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대토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 사람은 대토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선점을 해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니즈, 수요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LH 공사에 가서 그걸 달라고 얘기해서 싸운 다음에 그걸 받아와서 여러분들한테 풀 수가 있는데 그 수요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모르니까는 안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껏 싸워가지고 받아왔는데 나중에 갔더니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걸 양보하면서 그걸 받아왔는데 결국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였다면은 차라리 다른 걸 양보하는 거고 그걸 양보했어야죠. 그러니 먼저 사전 수요를 가는 거는 이건 굉장히 대책에서 발전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 정도까지 신경 쓰면서 한 대책에는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 조사가 있다면은 아마도 대책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전방위적으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뭐 개별적으로 저희가 상담도 하고 아마 많은 걸 접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상 절차 생략하고 요 지금 수요 조사 때문에 수요 조사에 관련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할게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내 땅에 대한 것도 괜찮아요.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변호사님, 예. 생활대책용지도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생활대책용지도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트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이거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시간 내에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할게요. 생활대책용지는 딱 부러지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해가지고 여기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 농사를 지었던 분들,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생활했던 분들, 축산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 이런 조건들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6평 내지 8평, 임차인들은 6평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 8평 정도 나올 건데 그 땅을 상가용 용지를 받을 땅 권리를 줍니다. 그 땅을 받을 권리를 주고 그 땅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가하고 별로 차이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6평 내지 8평. 그러면 생각하겠죠. 상가용지 6평 받아서 내가 8평 받았으면 말까. 상가용지 8평 받으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그러면 그건 나한테 뭐 뭘 하라고 주는 거지? 라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400평짜리, 300평짜리 상업용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개발된 신도시 지역 가면은 11층짜리 건물들, 10층짜리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 뭐 학원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무슨 마트도 1층에 있고 이런 식당들이 쭉 있고 이런 그 상가형 건물들이 10층짜리, 12층짜리 있는데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 6평을 주는 거예요. 8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8평 받아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여야겠죠. 8평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지 300평, 400평짜리를 뭔가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대책용지는 권리는 주는데 그 권리의 행사 방법은 조합을 가입해요. 내가 원해서 나 8평 받을 권리 있으니까 주세요 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조합에 가입해서 오세요. 그럼 나는 조합이 어디가 있는지 보고 조합에 가입을 해도 되고 만약에 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LH 공사에서는 어떤 조합이 지금 사람 구한다는데 그 조합에 가보시든지요 라고 하면은 그 조합에 가면 돼요. 그래서 먼저 선행해서 조합을 결성해도 되고요. 만약에 진짜 이런 내용 전혀 몰라가지고 내가 조합 결성을 못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조합에 자리가 비었는지 물어보고 거기 그냥 그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조합으로 가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권리가 날라가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조합에 A라는 조합에 가입을 한 상태로서 A라는 조합이 신청할 수 있게 내가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8평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이니까 결국 나는 뭐가 돼요? 조합원이 돼요. 이 8평을 넣으면서 400평짜리면은 50명이 모여야겠죠? 8평짜리 50명이 모여야지 400평이 되겠죠? 거기에 어쨌든 50명 중에 하나의 조합원이 되고 내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으로 돼요. 그리고 이 조합에 이제 가서 땅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대책공지 나온 땅이 몇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여섯 필지가 있어요. 위치가 다 있겠죠. 근데 위치를 보면은 대충 어디가 좋을지 구분이 돼요. 여기는 상가용지를 지으면은 장사가 좀 되겠다. 여기는 상가용지 지어도 장사가 안 되겠다. 미분양 나겠다. 아니면 임대 수익도 안 나겠다. 하는 땅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들이 있고 그 입구 정도에 서 있는 그 상가용 건물은 사람들의 유동성이 좋으니까 잘 돼요. 근데 입구도 떨어져 있고 저 뒤쪽에 후면에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으니까 거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조합들이 이제 모여서 그 땅을 누가 받을 건지 협의를 할 수 있어요? 협의가 될까요? 안 되겠죠. 서로 좋은 땅 가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추첨을 합니다. 조합 결정된 조합 6개가 있으면 6개를 모아다가 여기 6필지에 이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그 지원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요.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추첨해가지고 여기 A라는 택지는 지금 가조합이 당첨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조합원으로서 내 조합이 그 땅을 분양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자 그러면 나는 근데 그 땅이 필요하잖아. 나는 팔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파냐? 내 조합원 지위를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내 조합원 지위를. 어차피 땅은 소유권이 조합에 있고 나는 조합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 지위를 팔 수 있어요. 그걸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낮게는 보면 한 2천만 원이고 높게 보면 4, 5천까지 나오는 프리미엄 받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생활대책용지라는 거는 결국 그 땅을 내가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누군가한테 넘겨줄 때 내가 프리미엄으로 매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생활대책용지를 갖는다? 그럼 나는 앞으로 뭐 개발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이럴 거다? 아니고 생활용지 대상자가 됐으니까 괜찮으면은 그래도 한 3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조합이 끝까지 분양을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분양 수익을 조합원들하고 다 나눠도 돼요. 아니면은 조합에 끝까지 있어서 조합이 그대로 땅을 누구한테 넘겨가지고 팔고 다른 그 땅을 산 사람이 수행하고 우리 땅만 팔고 나가서 이제 조합원들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 일어나기 전에 나는 돈이 급하니까 미리 나는 조합원 지위를 받고 팔겠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뭐가 수익이 제일 좋냐? 역시 분양하는 게 수익이 제일 좋겠죠. 근데 뭐가 리스크가 제일 크냐? 역시 분양하는 게 제일 리스크가 커요. 분양해가지고 미분양 가면 그건 프리미엄이 10원 넘는 거예요. 오히려 빚만 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이 잘 되면은 아까 말했던 3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한 7천, 8천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리스크하고 근데 땅을 그냥 파는 거는 땅을 산 사람이 어쨌든 자기도 그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 정도 프리미엄을 뭐 나중에 분양했을 때 내가 6천 정도의 이익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은 실제 주는 돈은 한 3천 이내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도 리스크를 가지고 아니면 수익이 나고 이건 자기들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은 아우 나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은 원래 가격보다 좀 낮은 1,000, 2,000에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생활대책용지는 정리가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받을 수 있는 땅, 이주연 택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 KB안도의 택지 여러분들의 보상금을 아우 나 그 이해 안 하고 그대로 받아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단권으로 준다. 대토 나는 보상금 자체를 안 받고 그냥 땅으로 받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토 준다. 생활대책용지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실제 살고 있어서 여기서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이제 생계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좀 안 좋은데 그에 대해서 생활을 대책하라고 하는 용지로 해서 준다. 그 용지는 결국은 근데 개발이 아니고 내가 돈으로 환가해서 받는 그런 가치를 진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받는 간접 보상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대책위가 책임을 지고 조합 결성도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잘못되면은 진짜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딱지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딱지를 다 사요. 가지고 있는 권리를 딱지라고 치고 아까 말했던 이렇게 잘 돼가지고 크게 팔면은 3천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개별로 붙어가지고 다 사요. 1,000, 2,000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막으려면은 대책의 차원에서라도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들이 그런 이제 얄팍한 상술이 있는 기획부동산 업자들한테 안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도 마지막 역할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예. 예, 딱지는 넣어도 돼요. 예. 그
그 생활대체용지 계약을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계약 시점 이전까지는 조합에 가입돼서 조합에서 그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신청하는 기간이거든요. 생활대체용지를 신청하는 기간. 그 전에는 무조건 조합에 가입돼 있어요. 예. 그건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보통은 보상금 통지되고 나서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데.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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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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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조합 단위로 분양 계획이 섰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이제 분양 신청을 다 해서 그래서 다 분양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나 생활대책임금 대상자인데 내가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 나는 어떤 조합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 조합의 인원으로서 그 땅을 받아야만이 내가 권리가 생기는 것이 그 땅을 누구한테 A 조합 줬는데 그때 가가지고 아 나 권리 있었으니까 A 조합에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겠다. 안 돼요. 그 지금에 대해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시행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들한테는 미리 사전에 알리고 만약 와가지고 조합에 가입 안 됐으면은 몇 개 조합이 지금 있으니까 값어치라는 최소한 안내라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날아가게 되어버리면 그건 좀 말씀을 들으면은 어차피 자기도 팔아서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숨긴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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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그 현재 그 자기 전이나 밥 갖고 있는 사람하고요, 공장이나 뭐 건물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보상이나 이런 거 나중에 그 될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건 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용지나 그런 선택권을 예를 예. 들어서 뭐 한지를 받는 그런 거 가지고 네. 그걸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장을 가지고 내가 영업을 했잖아요. 예, 아니 그래. 그걸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그 줬어요. 임대 사업자만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임대 사업자만 되면은 네. 아까 말했던 협의 양도인 택지만 해당이 가능해요. 아니면 대토 보상금 대신 땅을 받겠다. 생활대체용지는 아까 말했던 네. 영업을 해야 돼서 영업으로 내가 생계를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는 그걸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임대사업자한테는. 그러면 그 대토라는 거는 그 땅의 위치를 받을 때 그걸 누가 선정을 해줘요? 이런 땅들이 대토로 나옵니다라는 걸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지로 몇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로 몇 개가 한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업 용지로 이렇게 나왔고요. 주상 복합 용지로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 용지로 나왔으니까 신청하세요라고 이제 해요. 신청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보고 나는 딴 사람하고 싫으니까 내 보상금 하나에 살 수 있는 거는 단독주택 용지가 하나 있구나. 그러면 단독주택 용지를 받겠다. 딱 보상금 대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주상복합이 이제 유망하다고 하는데 주상복합 용지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고 싶은데 내 거기가 지금 한 400억에 파는데 나는 보상금 10억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지분권자로 그 지분을 살 수가 있어요. 지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지분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개발하든지 아까 말했던 그 대토가 되어서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는 그때 그걸 팔 수도 있고 그거는 소유권이 대토는 보상금을 대신 땅을 받았는데 이 땅은 언제 처분이 가능하냐면은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처분이 가능한데 소유권은 개발이 끝난 다음에 필지 분할이 되어야지만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금 받으면 뭐 2027년도에 받았는데 만약에 그걸 땅으로 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받겠다면은 5년 최소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 이제 얼만큼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실제 분양 가격보다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하고 이제 물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 땅이 20평가 이상이 되면 소유권을 이상으로 이렇게 등록해 준다는 말은
무상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생활대책용지를 주는데 그게 8평짜리를 줘요. 그건 무상은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한번은 그 사단에서 내가 들었거든요. 분양을 하면서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요? 20평인가 이거를 2,000스퀘어미터 이상만 되면은 예. 그게 2,000스퀘어가 생활대책용지로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협의 앙도인 택지를 말하는 거고 생활대책용지는 여기는 2,000제곱미터 이상 뭐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소리라는 게 잘못되네.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공짜는 없어요. 공짜로 준다면 아주 고맙겠지만 실제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오해하게 들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시고요.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그런데 저기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그런데 한 360도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러니까 다른데 아무 조건 없잖아요. 그냥 뺏기는 그 지구인 그렇더라고요. 예. 보면 임야도 상관없이 아까 1,000제곱미터만 넘으면은 1,000제곱미터가 330평 정도 되겠죠? 그것만 넘으면은 나는 그거 돈으로 그냥 나중에 이제 보상금이 나오면은 나 이해 안 하고 그냥 받아갈게라고 하면 협의 양도의 택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협의 양도의 택지. 내가 그 땅 한 80평 정도를 감정가로 살 권리를 달라. 너한테는 이제 이의도 안 하고 보상금에 대해 다 투자 안 하니까 그냥 이 가격 주는 대로 받고 가는 대신 그거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양도소득세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필지가 이제 두 필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1년마다 그 양도세가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올해는 1년은 저기 그 이제 장기 보유했을 때 저기 면제해주는 그 보상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거. 그걸 올해 하고 내년하고 했을 때그 보상 기준에 따라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또 그 현재 계속 있다가 임대를 한 2년 3년 줬는데 지금 현재는 10년 이상 갖고 있다가 장기 보유 있다가 1, 2년 임대료였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 혜택이 없어지는 건지. 임대를 줬어요? 네, 임대 줬을 때. 임대 줬다고 해서 뭐 고용하고 되는 문제가 안 되니까 사무 투자, 비자금 투자 그 문제가 이제 나온 것이고 세금은 사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개별적인 내 땅을 가지고 상담을 직접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격몽이라든지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는 1년에 딱 정해진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5년에 좀 더 큰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해에 다 받으면은 만약에 감면은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5년에 걸쳐 받으면은 좀 더 폭이 크니까 올해 일부 받고 내년에 일부 받으면은 감면 한도가 높아져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감면 한도를 높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분할해서 그 한 필지는 협의하고 한 필지는 이의를 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의를 예, 이의를 일부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필지는 올해 만약에 11월에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감면 한도를 다 받고 그 내년에 또 이제 받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 늘어난 감면 한도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올해 다 받아버리면 한 해에 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받아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대토하고 협의 양도의 택지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이 한 필지다. 한 필지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땅이 최소 2필지가 있어야지 나눠서 받을 수 있지. 한 필지를 내가 지분 일부만 넘겨줄게. 나머지 지분은 내년에 나오고. 이건 사업시행자가 거래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건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자격농도 아니고 땅도 그렇게 뭐 농사짓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감면이 없는데 그래도 나눠서 받으면은 우리가 양도세가 누진공제예요. 누진공제가 뭐냐면 1억이 차익이 남을 때하고 5억이 차익이 남을 때하고 그 양도세 차이가 5배 차이가 나냐? 1억 차이하고 5억 차이가 5배 나냐? 아니에요. 더 차이 나요. 5억을 높게 받을수록 세금이 훨씬 더 높게 뛰어버리는 누진세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 해에 6억의 양도 차익을 받는 것보다 올해 3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내년에 3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유지공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여쭤본 게 뭐냐면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시행 공고 내기 전에 예. 저기 허가를 받아가지고 논에서 밭으로 전을 바꿨습니다. 밭에서. 예. 근데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옛날에 그 가면 이제 지역 그 지도가오를 뛸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흙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받아서 그건 이제 무상을 받았지만은 그게 엄청 많이 이제 예. 여기도 이제 그 대토한 사람들이 메꾼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를 보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흙을 받았을 때 그 비용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청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딱 예를 들게요. 네? 자, 내가 흙에 대해서 돈을 받고 싶어요. 흙에 대해서. 네. 그럼 흙에 대해 돈을 받으면 그 흙을 빼면 내 땅은 뭐가 돼요? 논이죠. 흙을 빼면 논이잖아요. 네. 그러면 논으로 평가받고 흙값을 따로 받을래? 아니면 흙을 넣어서 밭이 됐으니까 밭값을 받을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논으로 받으면은 160 받는데 흙값을 받으면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치 200을 받아요. 그렇게 받을래? 아니면은 그냥 밭으로 받으면 200만 원 주니까 200만 원 받을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따로 받는 것보다 합쳐서 받는 게 그냥 지금 현황으로 받는 게 유리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축대를 높게 쌓았단 말이에요. 그럼 축대 공사비 주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축대 공사비 주냐고. 그러면 이제 얘기 드리죠. 축대가 없으면은 지금 사장님 땅은 평지예요. 뭐예요? 물어보면 완경사예요. 그럼 축대 공사비 받고 내 땅을 완경사로 평가받을 것인가? 아니면 축대 공사비를 안 받고 내 땅은 평지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지 땅으로 보상받는 게 축대비 따로 받고 완경사 땅으로 받는 것보다 더 낫죠. 그러니까 훨씬 더 평지로 그냥 받고 말아야지 그걸 축대비를 따로 받겠다면 오히려 내 땅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흙값을 따로 받겠다면 원래 있었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지가 되잖아요. 다른 데보다 낮은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평가를 받고 나가는 건 별로 탐탁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지. 결과는 그러면 저기 지금 있는 성격을 받는 게 낫다 이거. 그렇죠. 아니면 그게 비용을 주택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따로 청구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나아요. 그냥 현황대로 가는 게 오히려 본인들 그 네. 보장에서 좀 더 네, 유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토지 보상을 돈으로 받고요. 그거에 대한 걸로 만약에 다른 데다가 땅을 사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세금은 그 취득세가 면이 돼요. 그게 평수에 상관없이 아니요, 내 보상금 한해서. 얼마에 내 보상금 한해서. 아, 내 보상금 한해서. 예. 내가 보상금을 10억 받았는데 그러면 100억짜리 땅을 사면은 100억을 다 감면해주냐, 취득세 감면해주냐 그건 아니고 10억치는 감면해주고 90억치는 취득세. 그럼 10억이면 1억짜리 땅을 다 감면해주겠죠. 그게 이제 남았겠죠.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냥 내고 취득세만 예, 취득세만 다른 땅을 살 때. 예. 그게 대토란 말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내가 여기서 땅을 그 보상을 받았어요. 그 보상을 가지고 다른 땅을 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대체 취득한 땅이에요. 근데 이걸 줄이면 뭐라고 하냐면 대토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대토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대토할 때 자꾸 취득세 감면해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토는 뭐냐면은 땅을 대신해서 보상을 받는 걸 보상금을 대신해서 토지를 받는 걸 대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상금 대신해서 토지를 받는 게 있고 그게 대토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땅을 보상을 받고 토지를 받는 게 아니고 땅을 보상을 돈으로 받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땅을 사는 걸 대체 취득했다고 하거든요. 대체 취득해서 이때는 이제 취득세 가능합니다. 용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은 자꾸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궁금한 것만 딱 팩트에서 딱 찍어서 물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빠르실 수 있어요. 땅을 판 시점부터 언제까지 땅을 사야 원래는 1년 내에 취득해야 돼요. 예. 원래는. 그러니까 변호사님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2년 정도 임대 줬을 때 그 오랫동안 보존했던 그 옛날에 10년 정도 보존했던 그 권리는 사라진가요? 안 사라진가요? 안 사라져요?
그건 보존된다 이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임대료 주면 이제 3중에, 2, 3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 그러면은 보상 받은 돈 금액에서 보상 받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명예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상자 명의로 사야겠죠. 만약에 아들한테 하려면은 아들 이름으로 빨리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아들이 보상을 받겠죠. 왜 아들 이후로 임대를 줘야 되겠네 결과는. 그거는 선택이. 그래 저기 저기 생활 보존 그거를 그라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세부적인 거는 따로 한번 상담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상담 그 했을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여쭤보시면은 좀 세부적으로. 재결 들어가면 간접 보상 못 받는 거예요? 예. 재결 재결 들어가면은 이주택자하고 생활대책용지는 문제 없어요. 이주택자하고 생활대책용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 협의 양도택지는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대토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대토를 처음 줄 때 우선권을 주는 게 뭐냐면 협의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러면 협의를 한 사람들이 대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완판됐어요. 그러면은 재결정한 사람들은 아예 못 받겠죠. 근데 대토를 신청했는데 협의를 한 사람들이 신청한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50%밖에 협의자가 대토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수용 재결 넘어간 사람들도 보상금 대신에 토지를 줄 권리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협의를 해야지만이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 금액이 좋아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협의 금액이 낮아버리면 이런 협의 양도인 택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보상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선택할 옵션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협의 보상금이 잘 나오면은 대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협의 양도인 택지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만 몇 퍼센트라도 보상금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선택지가 생겨요. 근데 협의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하는 거 협의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의 기간은 사업 시행자가 통보를 합니다. 보상금을 통지해 줍니다. 보상금 통지해가지고 당신 보상금은 10억입니다 하는데 몇 며칠까지 계약하러 오세요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몇 며칠까지 계약을 하러 오세요라고 딱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계약을. 예, 그때까지 가면은 협의를 한 거고 그 기간 넘으면은 땅 팔려 안 왔으니까 이제는 당신 땅을 수용할 겁니다. 수용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돈을 찾아라 이렇게 했을 때 협의를 들어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협의 양도인 택지도 신청하겠습니다. 아니면 저 대토 신청하겠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네. 일단 보상금이 통지되고 나면은 저희가 아마 상담 부스를 다 식사하면서 마련할 거예요. 그럼 언제 변호사님을 지금 찾아야 되니까. 아니요 그때 찾으셔도 되고 지금 생각하는 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지금 저희가 만약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있다면 그때 오셔서 좀 물어봐주셔도 돼요. 예. 근데 그거 땅 지주들한테 주고 걔네들은 그거를 다 보낸다는 거 아닌 거죠? 예, 나중에 보상금은. 개인들한테 다 본인들한테 보낸다니까. 지금 사업시행자는 지금 개인들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보를. 아니 근데 저희는 지금 약간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연락처라든가 그런 거를 다 몰라가지고 만약에 LH공사가 파악이 안 된 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들은 공시를 해버려요. 공시. 예. 뭐냐면 우편배를 했는데 우편배는 도저히 안 돼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협의가 무효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땅 10억이면 보상금 10억입니다. 며칠까지 찾으라는 그 우편이 원래 그 등기부에 있는 우편을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 그렇다고 해서 내 거 스톱된 게 아니라 내 거는 그때까지 안 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용으로 넘어가면은 수용 절차 진행은 되겠죠.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보상금 딱 끝나고 나면 금액은 공탁됐거든요. 공탁되면 소유권은 이전돼 버려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고 내 금액만 공탁이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서 내 정보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걸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은 우편물을 있을 때 나한테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내 주소가 지금 바뀌었습니다라는 걸 내가 신청을 해서 다 등기를 해놔야 돼요. 아니면 알려야 되고. 그래서 하면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지금 저는 저 조사를 일단 지상물 조사를 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 조사를 다시 이제 제 생각에는 여름에 또 나무도 있고 아니면 또 복식이 있을 때 지상물 다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12월 작년 12월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해가지고 더 유리한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방법이 없는지. 지장물 조사는 사전에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보내드리진 않아요. 사실 확인이죠. 사전에 하는 거, 사전에 미리미리 하는 거. 만약에 지금 지정물 조사를 다 끝냈어요. 네. 1년 후에 보상이 되면은 그때 평가는 1년 후에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가가지고 이 물건 없었던 건데 있네. 라고 해가지고 이 물건 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책상에 있는데 오니까 책상이 없네. 그럼 책상 보상을 안 하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없어진 것들은 빼고 새로 생긴 거는 안 넣어줘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건 물건 조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건 조사를 보상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 물건은 있는데 분명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지금 없어요. 그럼 마이크 보상 어떻게 해줘요? 마이크 보상 빼라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마이크가 없어. 근데 여기 마이크가 있네? 이거는 없었던 물건 생겼네. 이거 빼. 그러면은 자기한테 적게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갔을 때 현황이 있을 대로 그냥 평가받는 게 훨씬 낫죠. 물건 조사는 다시 되고 그대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따가 한 1년 정도 있다면 없어지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 생기는 물건은 안 쳐준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못 받는 거고 없어진 물건은 1년 동안 내가 써가지고 부서지거나 없어지면 그건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받을 필요가 굳이 나는 없다고 보는 거고. 예. 그래 미리미리 받는 게 낫다. 아니면 미리 받을 필요 없이 보상금 지워줄 때 그때 임박해서 받아도 상관없다. 그 지정물 있잖아요. 그거를 지정을 안 했거든요.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돼요? 예. 아니 그 지정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지정물 와서 다 검사하고 했는데 전 지정물이 남은 거는 예. 남은데 지금 남은 거를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아무 임야하잖아요. 임야. 임야는 나무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조림이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그 저기 살인적에서 백혈나무를 심었거든요. 저희 조림이면 돼요. 조림이면 되고 그건 나중에 물건 조사 다시 들어올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조림에서는 예, 그러면 부담돼요. 살인적에서 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조림에는 이게- 해도 돼요. 이거 녹강 묻고 뭐 그런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걸 너무 이제 길게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건 일단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다 보상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썼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근데 그게 보상 대상인데 다만 아까처럼 그 토지로 환치돼 가지고 그냥 보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썼던 비용 자체가 아니면 건물의 일부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비용 자체가 그냥 없었을 때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소유저축 평가사를 잘 선택한 다음에 그런 의견서를 제출해서 여러분들 의사를 소명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도 어쨌든 자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평가 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홍철 변호사님 고생하셨죠? 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꼭 신신당부드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토지주가 2030년이 되면 90%가 65세 이상이 되셔요. 제가 지금 한갑의 나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으셔요. 예? 그래서 여기 문 밖에 나가면 지금까지 들으신 거 다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잊어버리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가지고 4월 4일 날 메모해 두세요. 4월 4일 날 이 자리에서 또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기 세무사님 회계사 겸 세무사님이 여기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아까 이제 뭐 과세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하신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지작물 조사에 관련돼 있는 내용 있죠. 지작물이 많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작물이 많으신 분 나무죠 뭐. 없으세요? 나무.
왜냐하면 지작물이 많은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대책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는 전문 지작물 조사 업체한테 그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그 지작물 많은 분들한테는 유리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작물이 별게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받으시는 게 유리하신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과세 이용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저기 궁금한 부분 이 수요 조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잖아요. 우편물. 제가 대책위 사무실 가보니까 이만큼이 반송이 와 있어요. 이만큼이. 이번에 588분한테 이제 보내드렸어요. 저희들이 주소를 정리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뭐 이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편물이 반송이 되면 제가 마음이 확 그냥 저 화가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가 대책이 지금 들렸다 온 거거든요. 선수 막 가지고 오고 해서 그래서 대책이들 보니까 우편물을 이번에는 588통을 보낸 거예요. 이거 화담에서 보내주신 거. 근데 이만큼이 반송이 왔어. 이만큼. 그럴 때 이제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게 야 여기 토지주분들이 이거 정당하게 이제 보상을 받는 거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사업 시행자는요. 그야말로 뭐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 여러분 계시겠지만 수준이 양아치 수준이래요. 예? 어떻게 하면 보상을 적게 해주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강제 수용 당해 그러면 억울하니까는 이분들한테 좀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주 주변 분들한테 저희들도 제가 이제 그 문자도 좀 보내드리는 거 문자도. 네? 문자도 저도 저기 바쁜데 초대장 하나하나 다 이름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이번에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토지주분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4월 4일 날도 이렇게 그 설명회는 이제 이번에는 그 법무법이 이제 하루에서 와서 또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무사님도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무적인 거 먼저 그 가지고 계신 토지를 이거를 먼저 뭐라 그러죠? 우리 세무사님 나와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재호 세무사님이 아주 능통하셔가지고 요걸 갖다가 사전 증명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호 회계사입니다. 아까 유인물 좀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2세들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상을 받고 내가 양도세 다 내고 낼 거 다 내고 증여를 하면 또 증여세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또 뭐 혹시나 또 증여세 다음에는 10년 이내에 뭐 이제 만에 하나 돌아가시면은 상속세까지 같이 내야 되거든요. 10년 이내에 합산해서. 근데 어차피 증여세와 상속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피할 수가 없는데 당장에 우리는 이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보상 받을 때 양도세라도 좀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감면이라든가 내가 이제 감면 한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2년에 최대 농사 지으시면 5억까지 감면 받으시거든요. 근데 5억을 감면 받고도 보상금이 넘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세율도 낮아지고 아까 누진 세율 구간에서 땅으로 미리 줘놓으면 세율도 낮아지고 감면 한도도 5억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감면 한도는 사람마다 한도가 주어지고 연도별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수록 감면 금액도 커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원래 농지를 취득을 하려면 내가 농지증이 있어서 농지를 갖고 있지만 지금 농지를 자녀에게 주려면 자녀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농지증이라고 하죠. 농지증 필요 없이
서울에 살아도 되고요. 미국 살아도 되고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여 계획이 있으셨으면 보상받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예. 그 세 효과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지금 용인 반도체 용인 보상 나오잖아요. 거기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거의 연로하셔가지고 한 80세 넘으시는 어르신들 중에 자녀가 5이고 사위 며느리가 5이고 손주가 2만 있어도 10명입니다. 가족이 20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분 한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받으시는데 쫙 나눠주니까 10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크시니까 뭐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면 효과는 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줄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그런 아직 생각을 한테 가지 하고 못 받은 저희는 아이가 하나예요. 네. 근데 아이가 미성년자거든요. 네. 몇 년 전에도 이제 부동산을 저희가 취득을 할 때 네. 공동 지불을 해서 아이까지 하려고 했더니 네. 미성년자는 부동산에 대한 걸 가질 수 없다라고. 그게 이제 농지증 아까 관련된 문제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지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여기 이제 봉담 3지구는 사업 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벌써 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증 없이 미성년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구 증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저희가 저는 양도세하고 증여세를 이중으로 물게 되잖아요. 네. 회계에서. 근데 주문은 그게 5년 동안에 있던 분류가 안 된다고 그 그러니까 2월 과세인데요. 2월 과세 규정입니다. 네, 그게.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위 며느리는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안 돼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사위하고 며느리.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효과가 크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2월 과세 제도인데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10년 이내에 줬는 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절세 효과는 반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안 해보고 안 해보는 세무사님 잘 몰라요. 사실. 예. 안 해보고 해서 그렇고요. 아까 네네. 그러니까 잘 안 해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효과가 다 있습니다. 예. 이 과세 2월 과세를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효과가 있고요. 아까처럼 식구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한 명이거나 이렇게 하면 좀 미미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구체적인 거 이제 또 이제 필요를 상담하시면 되니까요. 예. 현금 증여만 일부를 해줬어요 애기한테. 네.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 동안에는 합산됩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에 증여했던 거는 다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줬는 금액이 있으면 합산해서 같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변호사한테 여쭤봤던 거 그게 저기 그것도 다 가능합니까? 저기 또 변호사다가 2년이나 3년 저기 상가 받기 전에 받는 걸로 계약서를 아저씨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상가 생명권 임대로 써주면은 그게 그 지상물은 그 있잖아. 지상물을 주면은 그걸 보고서 수입사 남은 그 상가에 뭐 전환이 생긴다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전에 소리하고 관계가 10년이 넘으면 그 전에 10년이 넘으면 자기볼 특별공제 여러 번 다 혜택 받으십니다. 근데 아까 그 상가만 증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인종 고시 전 2년 이전에 취득을 해야 공익사 감면 혜택이 되는데요. 그 2년 이전이 지나서 증여를 했으면 공익사 감면 대상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임대를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를 했을 때 증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임대만 줬다는 말씀입니까? 임대만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소유자는 안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보유 특별공제도 되고요. 공익사 감면도 되고 저희하고 네? 다 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예, 성금 공증 뭐 이렇게 대상은 공증 받아가지고 성금 우편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긴 한데 됩니다. 조금만 가능하면 조금만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저기 회계사님 전화번호 필요하시면 좀 명함 좀 드리시고요. 제가 대책위를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을 넋두리를 많이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이주자 택지 대상, 협의자 택지 대상, 그 다음에 생활대책용지, 대토용지, 뭐 이런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왜 이걸 조사를 하겠어요, 저희가? 왜 할까요? 네? 근데 저기 여기 계신 토지주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분명한데요. 저희가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야? 그 사업 시행자하고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주자 택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디가 이주자 택지인지 협의자 택지인지 지금 지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의중이 어떤 의중인지 그러면 생활대책용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협의자 택지용지 꼭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되죠. 의사표시. 예? 근데 없어. 의사표시도 안 하고 이건 뭐 협의자 택지를 원하는 건지 이주자 택지를 원하는 건지 생활대책용지를 원하는 건지 대토용지를 원하는 건지 생계조합 대상이 되는 건지 여기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4월 4일 날 오셔가지고 내가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 우편물 이거 복사하기도 하고 여기 우편 보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두 번째 제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사의 적극 이런 걸 표현을 해주시면 다음에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주분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많이 원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대책용지는 어디다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고 협의자 택지고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하시죠. 협의자 택지 몇 개 안 돼요. 나중에 협의 택지를 원해가지고 어떻게 20개밖에 안 해놨어. 30개밖에 안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경합이 붙는 거예요.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권리가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책위에서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민관공 협의회를 하고 대책위끼리 화가 나도 피가 터지는 내장이 비틀리는 이런 상황이 와도 참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토지주자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의사표시를 해주셔야죠. 네. 진짜죠? 네. 예, 말씀하세요. 이게 나는 어떤 저기를 가질 수 있나 그런 자세히 세밀한 거를 의논해서 상담을 해서 내 권리가 어디가 있는 건지 물어보려고 그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책위가 21년 9월 6일부터 출범을 해가지고 만 5년차 해가지고 여러분들 개별 상담하시라고 안내 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계속 세부 상담 미리 하시라고 그러고 아까 과세위원이고 사전 상속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세무 상담하시고 법무 상담하시고 감정평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가 이런 걸 미리미리 상향해야 되고 이의신청하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수십 번 드렸어요. 아니 했어요. 했는데 네. 이 대상자가 나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는
관심을 좀 덜 가지셔서 그래요. 지금도 제가 지금 우리 저기 송영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창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제가 느낌에도 거기에 가지고 계시면 대토 대상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토. 만약 대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토. 예. 홍남에 청송에서 2003년도 살다가 네. 홍남에 아파트를 가게 돼가지고 그와 상관없이 아세요? 농사용 창고를 어찌어찌에다가 사신 걸로 제가 들었고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저 우선 대토 대상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대토가 근데 100% 그 미만이에요. 보상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네. 근데 제가 이거 저기 뭐 이거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거를 법무법인의 이제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이나 예? 감정평가사의 여러분들한테 개별 토지에 대한 그 내용 뭐 가로접 세로접 뭐 땅에 관련돼 있어서 내 땅값이 얼마로 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누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적정가인지 아닌지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에 걸쳐서 해드렸어요 다. 근데 안 하신 거는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전이나 다음만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죠. 선생님들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21년도에 8월 30일 날 공란공고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 수용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내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게 지금 저기 보상받는데 이 땅값이 이게 지금 많이 받아야 공시지가의 2.5배, 3배 뭐 이렇게 해서 받는데 그러면 나 여기 빨리 공시지가 이의 신청해서 올려야지. 이 작업들을 하셨으면 대책위의 역할을 대책에서 얘기해드리는 거를 귀담아 들으신 분들이고 그냥 대충 받지 그러면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지났으니까 지금 지난 시점에서는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토지대장 도시계획 저 토지 가지고 계신 토지를 보면은 LH에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내 땅을 뭘로 용도 변경 용도가 바뀌었는지 다 나와. 이제 그린벨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종 이상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고 공원지역으로 묶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로 바뀌어 있고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이 설명회 이거 개최하고 하는 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비하시라고 이렇게 설명회 개최하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 오실 거예요? 4월 4일 날 오셔요? 옵니다. 네,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꼭 이런 내용들 여기 우편물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그나마 지금 이제 올해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자 택지를 원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니까 지금 그려져 있는 거 몇 개 안 돼요. 협의자 택지. 이주자 택지도 30개밖에 안 돼. 협의자 택지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답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수요조사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되죠. 왜요? 왜 답을 예를 들어서 몇 평을 가지고 몇 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세요? 워낙 거부니까 내가 몇 평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다 미리 상담하시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2,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예요. 손석진 부위원장님. 예. 생활대책용지 지금 저기죠. 생활대책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금 말씀하신 게 600평 정도면 됩니다. 600평이 2,000제곱미터 할 거예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평 가지고 있지. 그래서 지금 사정에 지금 생각해가지고 그걸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내가 어떤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미리 판단해가지고 고민 좀 하시라고 이런 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합당해 올려주죠. 합당한 거를 어떻게 이제 합당하게 만드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한테 이제 따지듯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의 신청할 때 법무법인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토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봉담이에요, 저기 매송이에요. 봉담 같은 경우는 명문감정에서 5년 동안 국토부 용역사를 했어요. 국토부 용역사. 지금 국토부에서 저기 용역사를 어디 그러니까 땅이 너무 많으시니까 모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봉담 같은 경우는 명문감정에서 국토부 용역사로 해가지고 표준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거기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매겨놨는지 안 매겨놨는지 법무법인에다가 부탁을 하면 이의 신청을 해드리도록 대책에서 그렇게 역할을 했어요. 이제 불이 들어오셨어요? 네. 네. 그렇죠. 도시계획 파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저기 보시면요 벽 박혀 있어요. 작년 12월 30일로 해가지고 지구계획 승인이 나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개별 상담은요 저희가 안내해드린 거 전에보다도 몇십 번을 안내해드린 거예요. 저희가 자문 법무법인이 화담이 있다고 그랬고 이거 오늘 한 화담 그 다음에 하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전화번호 괜히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부 여기 오늘 오신 그 고려의 이재호 세무사님도 그렇고 다 전화번호도 공개해서 알려드렸어요. 전부 다. 미리미리 상담하시라고. 네. 전화해서 약속을 잡으셔야죠. 네. 자 오늘 장시간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4월 4일 날도 여기서 오후 2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요걸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아주 저도 지겨워. 싫어요. 네? 싫어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작성해서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이분들의 의지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대책위가 종합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사업 시행자한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우리 토지주분들이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 그렇게 해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